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 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 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일제 때 시작을 해갖고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이제 6.25 난리 나고 그러니까 못하다가 미국에서 원조해갖고 56년도에 준공했어요. 1차로. 그래 이제 농업용수가 모자라니까 2kg 하루에다가 이제 다시 또 증축을 한 거죠. 83년도에 어렸을 때 여기 놀던 데라 이 수면 지하, 물속 지하 시설 어디가 냇물이고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뚝방이고 어디가 숨을 동네고 다 알지요. 우리는 여기 이제 동네가 여기 이제 까마골, 저기는 죽정내, 저짝으로 가면 이제 뜨물뜬지, 선왕골, 삐길미, 뭐 이쪽 요 안에는 또 새집 동네, 이게 저짝은 또 정상골. 동네가 이 이 물이 농지하고 주거지가 수몰되다 보니까 전부 높은 지역으로 변두리에 가서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 동네가 형성돼 있지요. 그 저수지 때문에 농토를 잃어갖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물 나서 고기 잡아갖고 그때는 뭐 생태계가 좋아서 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고기를 잡아갖고 증평, 청주 같은 데 가서 팔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또 붕어찜에서 팔기도 하고 그때는 농업이 여기는 전부 없어지는 바람에 어업으로 해서 그래도 생활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어가 잘 돼서 낚시터로다가 유명해져갖고 서울에서 낚시 관광객이 많을 때는 버스가 막 50대 막 80대씩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옛날에 여기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들이라 저수지 처음 생기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기 할아버지 시대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그 함경도에서 온 양반들이 줄라 그래서 메기, 뱀장어 그런 걸 잡아갖고 팔고 그 다음에 그물을 뜨고 밑에는 조다흙을 구워갖고 흙 무게를 달고 위에는 저 소나무 껍데기 해서 초코 뜨게 밑에는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그물을 쭉 놓으면은 고기가 많이 잡혔죠. 차진흙을 조다흙이라고 할 수가 있지. 조다흙을 동그랗게 구워갖고 구멍을 뚫어갖고 이제 불에다 구웠죠.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 옛날에는 시골집 저 대목 목수들이 있었어요. 목수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엉성하게 했다가 점점점 발전해갖고 지금은 뭐 엔진백까지 발전했죠. 옛날에는 뭐 나무 한 3, 4년 쓰면 나무가 썩어갖고 제 샜어요. 송판이 밑에가. 그래서 맨날 틀어막고 저 탐하고도 칠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90년대 초 그때쯤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업을 하다가 그물 놓고 다 하다가 낚시 관광 손님이 온다 여기.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파는 거보다 이 낚시터 업을 인해서 관광객을 받는 수입이 훨씬 큰 거예요. 그물을 놔서 잡는 건 주로 붕어가 많이 잡혔죠. 부르길 베스가 들어온 바람에 이 생태가 완전히 변했어요. 붕어가 산란을 해놓으면 부르길이 그 알을 쪼아먹어요. 또 베스가 그 새끼를 다 잡아. 그래갖고 그 많던 붕어가 완전 생태계가 아주 완전 작살이 난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바람에 양식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갖고 그나마 이제 낚시터가 이제 살아나갖고 생태계가 이제 복원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10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졸여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는 붕어찜이요.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메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보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뭐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찌 표현하는데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물을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뵐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이고 그 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 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 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뵐 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조롱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주이시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드셨죠. 원래는 오경, 초평면 화살리 오경, 웃동네는 사산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학자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금오라는 동네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금오로다가 이제 마을 이름을 변경을 했죠. 그러다가 향토음식거리 1호를 지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명칭을 사실은 두 가지를 쓰고 있죠. 금오부락하고 붕어마을하고. 붕어마을 조형물이 5석으로다가 있습니다. SNS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군비 도비 이제 그거 이제 향토음식 거리에서 그 비용으로다가 하는 거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사셨죠. 여기 산소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저희 가족묘에. 저희 아버지는 뭐 목수 이제 그런 직업이셨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짰고요.
이제 또 친구 아버님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 짰죠.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 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 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토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정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 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옷다리 싸갖고 왔습니다. 우리 식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을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 2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Y자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0,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 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